회의가 시작되자 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웃게 되죠. 아, 또 이 말이네. 매번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나는 아직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달, 또 두 달. 회의만 반복되고 결정은 끝내 안 나와요. 회의실에서는 또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내 마음속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고요. 회의가 끝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아, 뭐 다음 주에도 뭐 똑같겠지. 시간만 지나가고 결정을 기다리는 마음은 점점 무뎌지죠.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요. 신중해 보이고 절차도 존중하는 것 같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표현들은 결정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언어예요. 조직은 노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대신 이 결정을 미루는 언어를 쓰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책임 문제예요. 누군가 "이거 하지 맙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 그 결정에 책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거절하면 상사는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검토해 보자."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사용하면서 책임을 피하죠. 또 하나는 위계 구조 문제예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이 실제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앉아 있으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죠. 조금 더 검토해 보고요. 뭐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이건 결정을 내리는 언어라기보다 시간을 유지하는 언어에 가깝죠. 그리고 이 조직 안에 이 정치적인 균형도 큰 이유가 돼요. 조직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 누군가는 그 결정에 반대를 하게 돼요. 반대가 생기면 관계가 흔들리고 팀 사이에 긴장도 생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명확한 예스도 또 명확한 노도 피하고 결정을 참 애매한 공간에 남겨두죠.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검토 과정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결정을 미루는 언어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있을지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조금 더 검토해 보고요. 자, 사실상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이 검토라는 단어 덕분에 아주 정중하게 들리죠.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런 말이에요. 타이밍을 한 번 더 보고요.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그때 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조직에서는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가 항상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회의에서 꽤 자주 들리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논의는 계속되는데 결정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이 말 자체가 아니라 패턴이에요. 회의를 조금만 우리가 관찰해 보면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또 아무리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나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결론 없이 회의만 계속 이어지죠. 회의는 계속되는데 실행은 전혀 진행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자주 보여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추진은 없어요. 관심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죠. 우리가 이런 패턴을 계속 보다 보면 겉으로 들리는 말 뒤에 이 숨은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회의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 결론을 이제 결정해 놓지만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은 그런 뿐이죠. 그래서 회의록은 계속 돌지만 실행 단계는 한 번도 시작되지 않아요. 결정권자는 "못하자."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건은 사실상 죽은 안건이에요.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명을 잘하면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료를 더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듬고 논리를 막 몇 달 동안 반복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설명이 아니죠. 문제는 결정 구조예요.
어느 한 팀원은 설득 자료를 막 20페이지를 만들어서 회의에 올렸어요. 회의 때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죠. 자료가 부족한데 조금 더 정리해 줘.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막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도록 결정은 안 나왔죠. 팀원은 자료를 준비해서 스스로 이제 설득하려고 했지만 매번 조금만 더."라는 이 말에 지치게 돼요. 에너지는 다 소모되고 결국 그 안건은 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묻히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시스템 자체가 막혀 있으면 결과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아, 왜 결정을 안 하지?'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왜 결정을 미루고 있을까?' 타이밍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스폰서가 없을 수도 있고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죠. 결정을 질문을 바꾸는 순간 문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조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회의실에 있는 사람, 타이밍, 장소, 스폰서. 이 네 가지를 보면 왜 결정이 안 나오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여요. 조직의 언어는 항상 두 겹이에요. 겉으로 들리는 말,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말.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거죠. 다음 회의에서 같은 말을 듣게 되면 그냥 듣지 마세요. 한번 패턴을 보세요. 그 순간 조직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회의실 밖으로 나와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 안건은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작은 관찰 하나만으로도 말보다 패턴이 얼마나 많은 걸 말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직은 말보다 패턴으로 말하죠.